이해훈의 재미본 이재명 정권, 다른 변절자를 물색 중이다. 자,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팽개칠까? 야, 정말 정권, 아무리 잔인한 정권이라도 정치 도의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제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이해훈에 대해서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를 해버렸죠. 자진 사퇴를 사전에 권유를 했는지도 다 불투명합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 그전에 강선우나 이진숙 이렇게 자기 편들을 이진숙 그 교육부총리 그 후보자에다가 낙마한 사람 있죠. 그 자녀들 조기유학 이런 거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방통위원장 했던 이진숙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칠 때는 자진 사퇴 형식을 했죠. 강선우 같은 경우는 이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사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지명 철회는 해고시킨다는 그 뉘앙스가 있죠. 보통 지명 철회는 잘 안 합니다. 이 장관 자리에 좀 그 인사청문이나 그 언론 검증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은 기뜸을 해주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자진 사퇴하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었던 거죠. 없었죠.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진 사퇴하라고 해서 이혜원이 버텼으면은, 버틸 경우에는 지명 철회를 하는데, 이혜원이 버텼으면 버텼다고 브리핑할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혜원을 내팽개치는 상황이니까. 버텼다는 브리핑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이혜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진 사퇴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철회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자진 철회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다 계산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진 철회를 지명 철회를 발표를 하면서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 지냈어. 이거 전부 다 원래 보수 사람이라서 저런 거 아니야? 보수는 전부 다 부패한 사람들이야. 이재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하면서. 그 갑질한 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좌관 갑질한 거. 그리고 그 사람 보수에서 5번이나 공천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본인이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간택을 해서 데려가 놓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전부 다 시나리오였다. 통합정부라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것을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이혜훈 혼자 망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 그리고 그 시점에 불거졌던 이 통일교 게이트, 또 공천 뇌물 스캔들, 이것을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혜훈을 지명을 했다가 이제 다 이렇게 검증 과정에서, 저는 검증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인데 검증을 해서 이거 다 불거질 거, 터질 거 다 알고도 이렇게 지명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다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이 결정타. 야당은 장남 특혜 입학도 수사를. 자, 부정청약. 지금 경찰은 이혜훈과 관련해서 보좌진 갑질, 아파트 부정청약을 비롯해서 7건의 의혹을 수사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해야죠. 저는 연세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그 학생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 기회를 다 뺏어간 겁니다. 조민 못지 않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했는데 거기에 이 교수뿐이 아니고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으니까는 입시 기준을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국위선양을 한 사람의 손자까지도 입학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국위선양도 아니죠. 그냥 관행적으로 그 김태호 내무부 장관 그 할아버지, 학생의 할아버지 관행적으로 장관 그만두면은 주는 훈장 그걸 가지고 국위선양을 했다고 그 손자가 그걸 내밀어 가지고 입학을 했다. 이것은 이해훈 쪽도 수사를 해야 되지만 연세대학교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이 못 들어갔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이 수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청약은 수사해서 이게 실형을 살 수도 있고 40억 원 그 차익 남김 그거 다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현행 주택법 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 부정청약자가 그 부정청약이 확인이 되면은 몰수해야 되죠. 취소해야 되죠. 장남 대학 특혜 입학 의혹 수사를 국민의힘이 촉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이거 수사 안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학생이 그 이혜훈 아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안에 교수로 있든지 아니면 교무처에 뭐 있든지 하면은 그 해에 이런 편법적인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혜훈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다자녀 가구라서 그걸로 들어갔다. 그 아이들이 3명이니까는 그걸로 특혜를 받아서 따로 전형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언론이 보니까는 그때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차남하고 헷갈렸다. 차남은 거기 그 시도를 했고 이 다자녀 그러고 얘는 무슨 뭐 국가 위상을 높여서 뭐 그 국위 선양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3명이나 됐어. 어떤 그 특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집어넣는지, 대학 집어넣는지, 그것도 제대로 너무나 일상화된 그런 행위라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정치화 투피 제목을 이혜원의 재미본 이전권, 다른 변절자 또 물색하고 있다. 그때 송미령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익표가 이재명이 지명 철회했는데도 앞으로 보수 진영 인사 기용을 통한 통합 인사를 이어나가겠다. 이게 뭐 통합 인사입니까? 또 하나 변절차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홍익표 무슨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당당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기해처 장관 후보자 또 우파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기해처 장관 말 잘 듣는 포퓰리즘 예산 그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혜원을 간택을 한 건데 그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우파 중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 자, 그래서 기해처 장관의 보수 쪽 인사를 발탁하겠다. 이것을 내비친 적도 있는데 본인들에게 필요해서 말 잘 듣는 변절자를 찾아서 또 맡겨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뿐이 아니고 홍익표는 통합 인사는 기획 예산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재명 인사가 다양하게 여러 자리 있을 텐데 사회 통합 측면도 늘 고려하면서 인사하겠다. 보수 분열을 우파 분열을 계속 도모를 하면서 적절할 때 송미령 양곡법 입장 180도 바꾼 그런 것처럼 구역을 할 사람들을 찾아보겠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번에 이혜훈 파동을 보면서
기성 언론이 마치 뭐 통합을 시도했는데 이해훈이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서 실패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훈이 취약한 것도 많고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도 맞지만은 그걸 다 알면서 이용을 한 정권 차원에서 이용을 한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